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신박세상 경제수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우리 두 분의 경제적 이야기 들었고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인간 신세동과 인간 박상인에 대해 들었다면 1부에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두 분에게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면 지금은 제가 좀 교수로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얼마 전에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학과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과는 이제 삼성에서 만들고 학생들 장학금 다 주고 처음부터 이제 그 직장에 알맞게 키우고 졸업하면 100% 취업할 수 있는. 근데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교육자로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우리 박상인 교수님.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교육에 대해서 정체성 혼란이 저는 지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을 교육의 기본 취지를 리버럴 아트 에듀케이션, 교양인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 모토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대학은 thinking, 사고하는 능력, 네. 그리고 writing, 글 쓰는 능력, 그리고 speaking,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대학 교육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이른바 리버럴 아트 에듀케이션에서 많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그게 사실 미국의 많은 혁신들을 가져오는 밑바탕이 지금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이라든지 좀 더 전문 교육, 직업 교육 비슷하게 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유럽에서도 최근에 미국 같은 리버럴 아트 에듀케이션이 도입이 돼야지 혁신 경쟁에서 더 살아남을 수 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반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혁신, 창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직업 훈련소 같은 그렇죠. 식의 대학 교육. 연세대학 죄송합니다. 연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꽤 좋은 학교인데.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직업교육 학교 같은 과를 만들었다. 그것도 한 기업의 네, 후원을 이게 받아서. 이게 무슨, 그래서 직업교육 훈련을 좀 더 특화한, 학교 같으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정말 앞에서 심 교수님 말씀하시고 천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그러면은 흔히 이제 비메모리인데요. 인텔 뭐 CPU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컴의 AP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굉장히 고부가 가치고요. 나머지도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이 전문적인 소량 생산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태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른바 팹리스, 팹이라는 게 반도체 공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없는 설계만 하는 중소 중견기업들 위주의 생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이른바 파운더리라고 하는 거죠. 대만 회사들이 대표적인 파운더리 업체들입니다. 그런 국제 분업체계, 협력과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겠다는 거는 파운더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메모리는 설계하고 생산이 일괄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도 단순하고 규모의 경제를 하는 단순한 좀 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삼성이 갖고 있는 이 생산 능력에 대한 이점을 살려서 파운더리 하겠다는 겁니다. 파운더리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가장 낮은 가장 저부가가치 생산하는 거예요. 대만 업체들하고 앞으로 경쟁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연대 같은 데서 만들겠다는 과가 그럼 파운더리 그건 거의 기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처럼. 그런데 거기 인재를 하겠다?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을 주로 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모리 반도체도 우리가 장비라든지 소재를 국내에서 거의 못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한국에서 패블리스 하는 회사들이 대만에 위탁 생산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삼성전자하고 하면은 기술 탈취가 일어나요. 네. 기술 탈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가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지. 이런 학교하고 뭐 삼성하고 협약을 맺거나 대통령이 가서 뭐 선포식을 거기 삼성전자 가서 하거나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딴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2019년도 경제정책 운영 방향이라는 것을 작년 말에 냈어요. 아유, 그거 아주 작은 비판 잘하셨죠. 내가 다 손으로 이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8대 육성 산업이 있고 네, 4대 맞아요. 신산업이 있어요. 4대 신산업 안에 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죠.
지금 이게 언제 나왔어요? 4개월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요란하게 시스템 반도체를 마치 대한민국 정부의 그죠? 주력 산업인 것 같이 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인 양. 그렇죠. 하는 게. 그 보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만큼 이 세우는 8대 육성 산업이나 4대 신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석 달, 넉 달 전에도 이 문제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저는 박 교수 이야기 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게 비메모리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삼성에 있었으면 80년대 중반에 부터 이런 비판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제 일본이 워낙 삼성이 이제 메모리 쪽에 강하니까 다 포기하고 얘네들은 장비하고 비메모리 쪽으로 갔고 비메모리는 이제 대만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손을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이 지향해야 하는 게 그럼 대만이 하고 있는 걸 뺏어오겠다. 이거라 그러면 이제 너무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이것도 결국은 설계하고 이런 건데 이런 학과하고 지금 삼성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 쪽하고는 지금 맥이 맞지 않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첫째 이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는 정말 중요한 산업인 것은 맞다. 네. 그리고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근데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 많은 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길이라고 지적을 저를 포함해서 수도 없이 해왔는데 그게 지금 우리 또 박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산업혁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몫인데 그거는 놔두고 지금 대만 시장 뺏어오겠다는 그런 발상이라서 좀 조금 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분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두 분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대학이 이렇게 직업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삼성이 지원이 없으면 연세대학교 이거 만들었을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 대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국의 현실이 취업이 지금 안 되고 기업에 학생들이 갔을 때 바로 투입이 안 되고 그걸 기업에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게 보세요.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반도체 시스템 쪽으로 지금 설계하는 쪽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졸업하고 나오면은요 삼성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 대만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해봤자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는. 왜냐하면 아니 100% 삼성에 취업시켜 준대요. 그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가면 할 일이 없을 거라니까. 파운드리인데 대부분이 설계가 남쪽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가 아니고 진짜 10년 20년 계획을 가지고 인텔이나 퀄컴과 같은 것을 정말 도전해보는 거라면 저는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 우리 할 수 있다. 저희가 생생경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폴리텍과 함께 배움의 일자리라 코너를 해요. 저는 폴리텍이라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일반 이런 사립대에 나오고 일반 전공한 사람들이 정말 기술을 배워야겠다 생각하면 가서 진학해요. 그럼 나라에서 무료로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특성화된 대학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연세대 정도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대학이고 국가의 인력들을 키우는 학교인데 슬프더라고요. 이걸 좋고 싫고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슬퍼. 우리 국립대 대표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이제 법인화가 되긴 했는데 네. 여전히 그래도 법인화지만 저희는 국립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대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많이 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서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학 과정에서 배워서 또 한 번 직업 구할 때 도전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자기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들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마치 사회공헌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 것 자체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삼성, 정부, 연세대 저는 다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양극화 해소하자고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왜 연대 고대만 이거에 그렇죠. 대한 지원하는 거냐. 물론 정부 돈이 안 들어갈지 몰라도 오히려 지방에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창원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어려운데 폴리텍 대학 같은 데에 그렇죠? 삼성이 됐든 국가가 됐든 지원해주면 얼마나 박수를 받을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생각이 너무 짧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 교수님 잘 지적을 해 줬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전자공학과가 저희 대학 다닐 때 물리학과하고 전자공학과가 의대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데였어요. 근데 네. 전자공학과 지금 나온 분들이 의대 안 간 거 후회하느냐? 대부분 후회를 해요. 자, 전자공학과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붐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박사하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갈 수 있는 자리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적 자본이 중요한 자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네. 그 생태가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운더리 하는 회사가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뭘 시킬 것이냐. 그럼 설계하는 거 시킨다? 일괄되게 한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다 죽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또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겠다는 그렇네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우리 생태계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장점이 뭔가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수직 계열을 강화하고 전속 계약을 강화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과거식의 네.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한치도 못 벗어난 정부와 기업의 사고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2021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고2학년부터 50명 선발한대요. 그러니까 해당 자녀들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하시고요. 오늘 저희 수다의 패자는 연세대 시스템 공학과랑요. 그 서울신문 기사 쓰신 그 기자님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식견, 두 분의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 경제에 대한 애정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경제 이야기 안 하고 경제 수다도 아닌 게 얘기도 아닌 게 했는데. 그러니까 격조 높은 수다예요. 좋아요. 이런 격조 높은 수다 어디 가서 안 그렇죠,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생생경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